금원 파티. 근데 금원이라고 쓰실 때도 있고 무건이라는 말도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글쎄요, 금원도 그렇고 무건도 그렇고 난 뭐 내가 좋아하는 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건하고 금원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무건, 금원. 네, 오늘은 목요 금원 파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신 참 부활을 해줘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도 한 5가지 정도 간단한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0번째니까 5월부터 했나요? 네. 30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내면의 그릇이라고 하는데 글이었는데요. 인간은 현명하고 쓸모있고 평온한 사람이 된 만큼 성장한 것이며 성장한 만큼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시야를 넓혀 멋지고 아름답고 목적의식이 있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라. 음악, 미술, 훌륭한 문학작품, 폭넓은 철학, 위대한 사상 등을 가까이 하면 내면의 삶을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 내면의 삶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차면 세상도 훨씬 좋은 것이 된다. 돌아보고 발견하고 성장한다. 이런 책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어제도 이제 개인적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토론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는 끝없이 평생 학습을 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니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도 상당히 좋은 의미의 긍정적인 표현인데, 시니어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니어들에 대한 어떤 요보다도 조금 더 좋은 표현은 성장이라는 것보다도 진화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군가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장 선생님은 평생 현역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성장은 성장이지만은 저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장과 진화는 어떤 동질성도 있지만은 분명히 또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이라든지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거기까지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데, 실제로는 이제 시니어가 돼서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후반기에는 실제로 이제 진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표현이 아닌가 해서 저는 진화라는 말을 성장 대신 이렇게 좀 쓰기로 좀 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요건 이제 리더의 비전함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아마 왜 다시 토요타인가라고 하는 일본의 기업 오너들의 CEO들의 어떤 경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80년, 90년도만 하더라도 저희보다 20년, 30년 앞서간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저도 80년대 초반에 뭐 TQC 과장을 하면서 일본에 가서 이제 경영 세미나, 이게 도요타가 회장인가요? 직접 가서 이제 세미나도 듣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이제 친은숙이라고 하는 분이 왜 다시 도요타인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제 나왔던 표현입니다. 리더가 자신과 자신의 조직을 철저히 객관화해 바라보고 변화가 필요할 때 단행할 수 있으려면 비정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정함은 리더의 전문성, 그리고 조직과 제품과 고객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나온다,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보면은 윗분들 중에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한가, 참 인간미가 없다, 그런 분들을 매번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고,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간다면은 저러한 벽은 갖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근데 이 글을 이제 읽으면서 느낄 부분이, 그분이 결국은 이게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객관화하고 자기의 모든 감정을 이제 배제를 하고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진짜 그 칼날을 빼서 이렇게 휘둘 정도로 비정해야 되는 그 상황이 어느 조직이나 오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본인의 어떤 그냥 그게 아닌데 조직이나 전체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희생을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비정함과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상당히 고독한 자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이제 그저 느낄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임계점을 넘어서기. 우리가 이제 물은 끓는 점에서 단 1도가 부족해도 끓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도에서 1도를 올려줘야만이 비로소 이제 끓는다라고 하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만,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온도가 바로 1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에는 이러한 임계점이 있다. 하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99도에서 1도가 플러스 돼야 결국 이제 100이라고 하는 완성이 되면서 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물이 끓는 점 온도에 도달해야만 끓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임계점을 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인생에서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식품업계 쪽에서 이제 한 근무를 하다 보니까 HACCP라고 하는 그런 식품에서 이제 경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유해 요소 중점 관리라고 해서 하는 그런 식품 공장에서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그런 관리 시스템인데, 핫셉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핫셉 팀장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배운 공식 딱 이 한 가지만 지금 기억에 남아요. 다른 거는 다 이제 잊어버렸고, 그 당시에 그 강사분도 현장에서 이 핫셉을 추진하시려면 다른 건 다 몰라도 100-1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00-1은 이게 산술적으로 하면 99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거를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고 했는데, 100-1은 이거는 이제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99번 잘하다가도 한 번 어떤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99번 출하가 잘 되다가 한 번의 어떤 클레임 때문에 결국은 100년 된 일본의 유업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사례를 가지고
식품의 안전성을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임계점도 얘기할 때도 결국은 또 1도가 추가가 돼야 결국은 끓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 일의 의미가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가 초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이 일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초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의 의미이기 때문에 연말이 됐든 연초가 됐든 일에 대한 나한테 있어서의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 내가 놓쳤던 일은 무언가, 내가 내년에 찾아야 되는 일은 또 일의 의미는 무언가. 공교롭게 여기 아라비아 숫자 1은 제가 이제 하는 워크라고 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하는 일하고 같은 이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던 부분인데, 사람들은 바쁘지 않을 때보다 바쁠 때가 더 행복하다. 이미 없는 일보다 이미 있는 일을 할 때 더 행복하다. 몰입하고 그 삶에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몰입감과 만족감은 결과에서 행복을 얻으려 할 때와는 반대로 과정에서 행복을 얻으려 할 때가 더 많이 난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연습입니다. 내 행복은 내 마음,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행복 측정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50주년이 되는데요. 선배들 얘기는 그거죠. 행복이 상당히 어렵고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행복을 측정해야 됩니다라고 만든 모임이 이제 행복 측정회예요. 그래서 이제 제 한 8년 선배 되시는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최근 학번까지 이제 모이거든요. 선후배들이. 그러니까 20대에서 조금 70대까지 이렇게 모이는 세대를 초월한. 근데 거기에 이제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 당신의 행복은 뭐고, 선배들의 행복은 뭐다. 그러니까 오고 나니까 행복 참 어렵다. 잘 모르겠다. 아직도. 이런 얘기를 서로 하거든요. 행복을 항상 측정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정서가 많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좀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늘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이유다. 김주환 교수의 이제 그 회복 탄력성에서 나왔던 글인데요. 우리가 이제 감사라고 하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기본적인 중심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감사에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이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당연감사라는 게 있거든요. 당연감사 4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4가지 감사 중에 당연감사가 있거든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걸어다닐 수 있고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일상적인 삶인데 그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놀라운 감사다. 그걸 잊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긍정의 힘을 갖다가 키움으로 인해서 행복 탄력성 자체도 이제 커지고 어떤 감사하는 마음도 이제 무장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에 마감을 하면서 5가지 기본적인 또 생활의 어떤
기본이 되는 표현이겠습니다만 내면에 대한 그릇이라든지 리더로서의 어떤 그 위치에서의 가져야 될 태도 또 이해를 또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의미, 인계점에 대한 의미, 행복, 긍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 중에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든지 나름대로 좀 의견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죠. 여기 좀 창에는 지금 이렇게 네 분만 이렇게 보이거든요. 누군가 이제 발표를 하면은 여기 또 네 분이 또 바뀌는 것 같은데요. 누가 제일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 박스에 제일 좌측에 위에는 지금 우리 최 선생님이 보이거든요. 네.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내용 글이 다 공감이 가고 다 좋아하는 글이에요. 어쩌면 제 마음과 똑같은 글을 이렇게 다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다 공감이 가고 다 그냥 너무 행복해요. 좋은 글을 만나면. 근데 저는 이제는 여기서 네. 다 좋은데 긍정의 힘에서 사실 제가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다 만나신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많은 네. 사람들한테 조금은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너는 왜 이렇게 새로운 거를 해?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곤 해요. 근데 여기 긍정의 힘에서 이런 글들이 저의 그 삶을 지지하고 이래서 오늘 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김종성 대표님. 네. 네. 예, 저는 오늘, 제가 지난번에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국화를 이렇게 말리셔갖고, 비에 젖어서 이렇게 하루가 비가 왔는데, 비에 젖어서 이렇게 말린 거는 그냥 어머니가 드시고, 비 안 젖고 말려진 거는 저를 주셨거든요. 제가 그거 다 먹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전기 거기 주전자에 물을 이제 끓이면서 그 인계점 그 국화차를 한잔 하려고 보다 보니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뭐 70몇 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1도가 올라갔냐 7초 정도 걸리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7초. 예, 7초를 가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폭이 100도씨에 가까워질수록 폭이 좁아지더라고요. 예, 99도 갈 때는 한 3, 4초 걸리다가 100도 딱 넘어간 2초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이게 인계점이라는 게 참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그 벽에 딱 막혀갖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느꼈고,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그 비에 젖은 국화차는 젖어서 말린 국화차는 향이 좀 덜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향이 강한데, 진하고 강한데, 그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주신 거를 다시 어머니를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 행복은 이제 과정이고 연습이고, 이제 또 제가 그림을 하다 그랬는데, 고민하시겠어요? 제가 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림을 그렸는데 찾았어. 그 이제 왜냐면 행복의 이제 스위치를 그림은 제가
제가 하고 좀 이따 다른 분 발표하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한번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행복이 이제 이렇게 스위치를 제가 그려갖고 이게 딱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쪽은 그냥 오프, 행복 오프, 이쪽은 온 해갖고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스스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그 행복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지내는 그런 거랑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그 이제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점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나중에 뭐 그리 그리고. 예, 한번, 네, 예, 네, 보여주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공유수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임계점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 말씀에는 뭐 100%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모든 삶들을 살아갈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지켜야 되는 게 맞냐 봤을 때는 거의 다가 임계점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게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요즘 이제 연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좀 뭐라나 사람하고의 관계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임계점은 절대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이 평온한 생활이라든지 기본적 안정된 생활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뭔가 조금은 더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조금 더 이루려고 그 일을 넘어서는 경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뭐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생활도 그렇고 남녀 관계도 그렇고 그 선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하고 먹는 것도 내가 원래 먹어야 될 만큼 기본적인 만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오히려 과해서 문제가 되는 그 뭐 임계점 개념하고 그냥 반대 개념으로 그냥 생각을 한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오히려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넘지 않는 그 선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아까 이제 차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차를 끓일 때 찬 물이 펄펄 끓어서 넘으면 그때는 벌써 파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차들은 70도라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대부분은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선이 넘느냐 안 넘느냐는 부분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저는 뭔가를 더 노력해서 이거를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성공이라는 의미들을 찾아갈 때 그 선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지 뭐든지 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그거는 이제 하되 그 외의 모든 어떤 그런 생활들은 주로 보면 그렇고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이 정도 그러니까 넘어섰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다가 그 일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지금 계속 열내고 있는 일이 많아가지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전부 오바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네. 상당히 중요한 또 생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강준환 대표님이 좀 들어오셨는데 그 얘기 발표하는 내용 중에 어떻게 들으신 부분들이 느낀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2022년 마지막 소장님께서 발표하는 시간에 있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마지막이잖아요. 모든 분들, 한 분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래야 또 2003년도에 정말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모든 기자분들께 하고요. 아까 공부하신 것 중에서 되게 있지만 그 인격적 의미가 리더의 인정한 사랑, 그리고 내면의 첫 번째가 뭐였죠? 저도 이게 처음에가 뭐였었어요? 긍정 처음에 내가 내면의 그릇이에요. 내면의 그릇. 어쨌든 네. 아까 신기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참 올해가 정말 행복해요. 되게 눈물이 나서 그리고 좋은 글들을 이렇게 안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요게 열정 멘토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게 2000년도에 제가 만든 책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제가 맨 끝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성공만을 추구하지 말자. 어제보다 더 성장한 자신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부산물같이 와 있을 것이다. 지금 새로운 일에 너무 하고 싶다면 용기 있게 도전하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요 말의 함축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함축되지 않았나. 어떤 일을 너무나 아까 원장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부산물로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게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병원 대표님. 이런 시간에 오전에 모처럼 들어오셨는데요. 그래서 모처럼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여러 스님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는 네, 단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려고 노력을 할 뿐인데 미처 거기까지 도달 못한 점이 좀 많은 편이며 또 그러지만 균형성입니다. 좋은 것을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갔고 그 균형을 한번 확인해보고 또 재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정도로 10월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낼게요. 네, 고맙습니다. 항상 그 농촌 현장에서 이게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그런 그 농업 경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항상 존경스럽고 어떤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이용진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내면의 글을 돌아보고 발견하고 성장한다는 책에 있는 그 대목 이야기해 주신 데서는 그 성장하고 싶나 요 이야기가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네. 살아오면서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데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그 리더의 비정함과 사랑 부분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좀 해석이라든가 방향성 부분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이제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그쪽 네.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객관화나 변화 단행의 방향이나 차원 자체가 진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바라볼 때도 제품 자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대한 이해 이런 관점에서 제품도 바라봐야 되고 고객 조직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막 사랑하고 막 속으로 열정이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나 조직에 대한 부분도 소통과 신뢰관계 자체를 이렇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리더가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 그런 게 아닐까. 그게 정말 비정함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점 부분 해주실 때는 공 원장님이나 이제 강경원 대표님도 이렇게 양쪽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자면은 99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일지를 그동안 쭉 써오신 게 있으니까 사진도 계속 찍어서 이렇게 두신 게 있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책 만들기를 이렇게 딱 더한 걸로 한 해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일이 중요한다기보다 그 99를 잊지 않고 평소에 이렇게 잘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가 성공하고 잘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항상 그 99에 대한 부분을 깜빡 잊어버리는 일 부분만 이렇게 보이고 그런 부분은 되게 아까울 수 있겠다. 99에 의존하고 있는 거를 항상 잊지 말자라는 거. 일이 추가돼서 갑자기 확 바뀌더라도 우리는 그게 일이 추가돼서 확 바뀌었을 때
99를 확 잊어버리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됐고요. 행복은 결국 아니라 과정이다 이야기하시는 대목에서는 그 일을 더한 성공보다 99라는 과정, 그 과정 안에 있는 행복, 그거를 잊지 말자는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과정에 99, 거기에서 행복 일이라고 하는 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과정 안에서 우리가 과정을 계속 노력하고 막 그냥 건실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박또박 하는 그 99에 마지막에 있는 일이 아니라 그 99 동안에도 항상 행복이라는 일 부분을 이렇게 느껴줄 수 있는 거, 그게 제대로 된 성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힘 쪽에서는 기회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일상이 모두 기회라는 거, 그 사실도 놓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기회를 쳐다보고 너무 달리느라고 일상이 항상 내가 감사하고 기회인 거,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올해 잘 제대로 이제 달려오셨고, 내년 이제 검은 토끼 계면형이라고 그러나요? 계면형 쪽에 조금 더 우리 인간의 향이라 그러나요? 사람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갖고 합니다만, 멋있는 그런 사람 냄새가 풍기는 그런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했으면 합니다. 오늘 목요 금원 파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사진 공유해 주세요. 네, 행복 스위치. 행복, 제 마음에 생각이 있는데, 보시고, 그림은 잘 못 그렸지만, 이게 그냥,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손 색깔은 또 이게 빨주, 노초, 파란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무지개.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이 이제 선물이고,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스위치만 누르면 된다. 네, 마감하면서 또 다들, 행복하게, 내년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멋있는 그림인데요. 이거 제가 딴 데서 공유해도 될까요? 네, 공유하셔도 됩니다. 파일을 하나 한국어씩 올려놓을까요? 네. 좋은 그림입니다. 강균남 대표님 그 방송 일정도 좀 읽어주세요. 네. JTBC. 그거 자세히 나중에 1월달에 나오니까 이번에는 짧게 나오니까 일단은 제품 소개는 나중에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영진 대표님 다들 나가시면 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보내세요. 그림에 낙관이 없을 네.